パート2。よく売れるはずです。これ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文が長すぎるわね。もっと簡単にし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終わったらお客様の苦情を分析してください。はい。そうさん、つまらなそうな顔をしていますね。したくないけどするしかないって顔をしていますよ。いいえ、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ならいいですが、苦情の分析は一番大事ですよ。製品改良のヒントが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そうなんですか。お客様が不満に思った点を直した製品はよく売れるはずですよ。文句を言われたらありがたいと思わなければ。わかりました。それで分析はいつまでにすれば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今週中にお願いします。 자, 원어민 선생님 음성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번씩이고 듣기 연습 또 말하기 연습도 반복해 보세요. 발음이 아마 몰라보게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실전 회화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역시 소상하고요. 또 다른 분이 또 나오셨네요. 우선 이제 소상을 먼저 보시면요. 아노라고 했죠? 저 고래도 여러시 되시오까? 요로시라는 말은 이데스까 라는 말을 좀 더 높여서요. 좋으실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 요로시 데스까도 쓰는데 또 요로시 되시오까? 좋으실까요? 괜찮으실런지요? 뭐 이런 말투예요. 분가 나가 쓰기로하네 그랬어요. 이 아오야마라는 분께서 좀 말을 좀 반말을 쓰고 있죠. 상사 분위기죠. 문장이 나가 쓰기르 저희가 오늘 배울 문형인데요. 너무 길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기네요. 뭐 또 간단히 시대 구다사이 좀 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부사형 나왔어요. 와카리마시다. 네, 알았습니다. 오았다라 가정법이죠. 끝나면 객사마, 오객사마, 손님. 오객사마의 구조라고 하면은요, 뭐, 불만사항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불만, 뭐,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물건에 대한 클레임이 있죠. 클레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클레임을 거는 것을 구조라고 얘기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끝나면은요, 손님의 그 불만사항, 클레임을 좀 분析してください. 분석하십시오. 그랬어요? 예. 소상, 즈마라나소나 가오시테마스네. 요거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분석 좀 해볼게요. 즈마라나소나 카오를 보시면요. 우선 재미없다, 시시하다 뭐 이런 말투에 있잖아요. 이형용사. 그게 즈마라나이죠. 근데 여러분이 추측의 소다를 이미 배우셨어요. 앞에서. 그쵸? 추측의 소다는 뭐뭐인 것 같다 였잖아요. 근데 접속을 이형용사일 때 어떻게 했냐면 이를 뺐다고요. 그쵸? 그러면 재미없는 것 같다가 되면 즈마라나소다가 돼요. 재미없는 것 같다. 근데 그 뒤에다가 얼굴이라는 카오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나형용사화를 시키니까 즈마라나이는 이형용사였지만 즈마라나소소 그 뒤에다가 명사가 쓰니까 즈마라나소나 카오로 좀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없는 듯한 얼굴.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 얼굴 좀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네요. 뭐 이렇게 되겠지만 뒤에 이제 카오를 수식을 하고 있네요. 재미없을 것 같은 별로 흥미없는 얼굴을 시대마스네. 너 별로 하고 싶지 않구나.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시다쿠나이게도 스루하다 에서 시다쿠나이는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스루시까나이 저희가 좀 이따 배울 문형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 또 뭐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뭐 즐기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루시까나이 문형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할 수밖에 없다. 때, 가오. 저희가 으때라는 그 용법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용법은 뭐뭐라고 하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네요.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랬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소상이, 이게 소나고도 아리마센.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좀 부드럽게 해석을 원하는 분은요, 너무 한국식 표현으로 1대1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라든가, 아니에요. 로 해석하는 게 좀 부드럽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레나라 이데스가, 뭐 그렇다면 됐지만, 구조의 분석이 이치반 다이지 됐어요. 손님이 걸은 그 클레임의 분석은 이치방 가장 중요합니다. 강조하려고 요를 붙였어요.製品改良の 힌트, 제품 개량의 힌트,
그를 탁상하리마스 많이 있대요. 그 손님이 내는 그 구조, 그 클레임의 분석은 제품 개량하는데 그 힌트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소난데스까? 이 난데스까도 뭔가 강조한 느낌이죠.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강조할 때. 아, 손님이 후마니오모타텐 불만스럽게 생각한 점을 나오스는 고치다 하니까 고치는 제품,製品와 요크 의뢰로 하즈 데스. 의뢰로는 팔리다라는 말이죠. 하즈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요,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로 해석을 하자고요. 좀 이따 이제 문형에 설명드리겠지만 해석을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로 해석해요. 그 앞에가 분명히가 없는데요라고 또 질문한 학생들도 있어요. 분명히 없지만 원활하게 좀 자유로운 해석을 원해서는 분명히 넣어주세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아, 손님이 불만스럽게 생각한 점을 고친 제품은요, 잘 팔려요. 분명히 잘 팔려요. 당연히 잘 팔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당위성으로. 그 다음, 몽크 이왈에 따라, 이거 전 시간에 나왔었던요, 수동형이 또 나왔습니다. 몽크는 뭔가 어떤 불평이에요. 그 불평을 이유는 말하다죠. 이와레르는 남이 말하니까 내 입장에서 편한 해석하면 듣다가 되겠죠. 남이 말한 행동을 받았다, 내가 들었다. 그 불평을 들으면요, 아리가타이. 이거 감사하다라는 이용어서요. 감사하다라고 오모와나 케레바 하고 점점점 돼 있죠. 뭔가 사라진 말이 있다는 얘기죠. 오모와나 케레바에서 보실 것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의무의 공식을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나 케레바 나리마생 이란 말 있죠. 근데 가능한 회화는 짧은 말을 좋아하니까 뒤에 있는 걸 뺐죠. 그래서 오모와나 케레바까지 쓰면 손님이 그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줄여서 생각해야 돼 라는 말을 빼뜨린 거예요.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세기와 이츠마데니 이것도 오늘 배울 문형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언제까지라는 말에 이츠마데가 있죠. 좀 이따 이츠마데니와 이츠마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석은 똑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은 그 언제까지 스레바 요로시 데쇼까 계속 상사니까 좀 경어를 쓰고 있네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이게 아니라 좋을까요? 그랬어요. 아, 글쎄요. 건슈추 이번 주 중으로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문형에 대해서는요, 좀 이따 알아보고요. 실전회화는 여기까지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정말 일본인들이 많이 쓰고 정말 잘 쓰면 일본어스러운 맛있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스기르라는 애가 있는데요. 스기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과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희 어른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든 모자라도 안 좋고 너무 넘쳐도 안 좋다. 적당한 게 좋다 그러잖아요. 스기르가 들어와서 앞에 어떤 품사가 들어오면 해석이요. 너무 뭐뭐하다라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다라든가 어머 이 꽃만 너무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에는 솔직히 쓰시면 안 되는 말이래요. 한국말도 그렇대요. 너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는 그 인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쓰시는 스기르도 과하다라는 동사 앞에다가 과하다라는 말 앞에다가 뭔가를 붙이시면 어떠한 것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모든 품사에 쓸 수가 있는데 편안한 해석으로 하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너무 뭐뭐하다로 쓰자는 얘기죠. 좋은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센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센세 같은 경우에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너무 먹어가지고요. 다음날 보면 꼭 소화제를 먹게 돼요. 그럴 경우 어저께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보다는요. 난 너무 먹어서 소화제 먹었어요. 그 얘기예요. 너무 먹다 다베스기르가 되죠. 동사의 마스형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마시다 라는 말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마시다? 그렇죠. 노미스기르예요. 여러분이 각각 그 지금 만든 다베스기르와 노미스기르를요. 명사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과식 뭐예요? 그쵸? 다베스기. 과음은 뭐겠어요? 과음은 그렇죠. 노미스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제약회사 광고를 보면요. 과음, 과식에 무슨 약 이러고 끝날 때 있어요. 그래. 다베스기, 노미스기니 무슨 약 이게 나와요. 별로 좋은 의미는 없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볼게요. 시젠가 이빠이나노와 이인데스가 그러면 해석은 자연이 이빠이는 좀 많이 가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좀 많은 것은 좋은데 고코와 이나가 스기마스.
해석 보시면은요, 여기는 그 자연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시골입니다. 그래요. 사실 원칙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명사의 스기루를 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책에 보시면 명사의 스기루는 플러스라고 나온 책들을 거의 보기가 힘든데,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죠? 언어라는 거는 문법을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심할 때가 대화할 때죠. 특히 젊은 사람들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명사를 넣는다고는 얘기들을 하지 않지만 간간히 예외적으로 명사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예외를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예문을 넣었네요. 그럼 첫 번째 예문이 이나카 스기마스가 됐으니까 너무 시골이네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쟤는 너무 바보네요. 뭐 너 1 더하기 1은 얼마니? 그랬는데 물어볼 때마다 8 이러고, 그럼 너 2 더하기 3은 얼마냐? 16이래요. 쟤는 너무 바보다. 그러면 바카스기마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조금 명사 플러스라고 말하기는 좀 제한이 있다. 그건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2번 볼게요. 여기는 덴샤. 덴샤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열차죠. 열차. 여기는 열차도 바스도 나이노데.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노래가 나왔네요. 좀 부드러운 느낌. 여기는 열차도 버스도 없어서요. 후벤스기마스. 너무 불편해요. 쓸 수 있죠. 그렇죠? 불편하다 나형용사는요, 다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후벤 스기마스가 되죠. 그 다음 3번 히토리데 쿠라스노데. 또 나네요. 네. 혼자서 살아서요. 이 방은요, 히로스기마스. 넓다 히로이 이형용사 어떻게 하냐? 이를 빼라. 그러면 히로스기루가 되죠.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일본어 품사는 앞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항상 끝난 뒤만 보기로 했죠. 그럼 히로이는 이형용사였을지 몰라도 현재 히로스기루라고 만든 상황에서는 스기루는 동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히로이가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히로스기 데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동사죠. 그러니까 히로스기마스를 써주시면 너무 넓어요가 되겠죠. 넓어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죠. 4번. 답에 쓰기 때. 역시 먹는 건 좋아요. 많이 먹는 거 좋죠. 근데 본인이 그 소화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먹으면 너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에 쓰기루 마스형에 붙이시면 답에 쓰기루죠. 동사기 때문에 연결형 태를 넣죠. 이 그룹이니까 쓰기루에 태를 뺐죠. 답에 쓰기 때 너무 먹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쵸. 과식. 과식을 해가지고요. 배가 이타크나리마시다. 뒤에 변화형이었어요. 배가 이렇게 아파졌어요. 배가 아파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스기루라는 말을 쓰실 때는 대부분들 성격이 너무 좋아 뭐라든가 또는 기분이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같은 경우에 쓰지 마시고요. 정말로 너무 그래서 본인이 좀 별로다 이런 경우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이 데스까? 자, 그러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즈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는요. 하즈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해석을 하자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분명히라든가 당연히 이런 말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센세와 이쿠 하즈데스 그러면요. 선생님은 갈 것입니다. 이런 느낌보다 분명히 갈 거예요. 선생님은 당연히 갈 거예요.처럼 당위성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듣기가 아주 뭐랄까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예문 볼게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고래와 아리산노 교과서노 하즈데스요. 그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이것은 아리상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해서 이거 분명히 아리상 교과서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당연히 아리상 교과서예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장문하실 때 보면 분명이라는 말이 들렸다고 그래서 사전에서 또 분명히를 집어넣으실 필요 없이 하즈라 내가 들어가면 그런 뜻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간편한 편이죠.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2번 케사는 오늘 아침이라는 말이죠. 자, 케사. 소지오 시다 바카리. 이거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 바카리 뭐뭐 한지 얼마 안 됐어야죠. 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방은 기레이나 하즈데스. 나형용사를 쓰실 때는요. 뒤에 있는 부분을 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레이나 하즈. 기레이다는 여러분이 예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쵸? 깨끗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기레이나 하즈 해석 어떻게 하기라고? 깨끗한 곳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깨끗합니다. 당연히 깨끗합니다. 깨끗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게 되면 방은 분명히 깨끗할 겁니다. 분명히 깨끗할 것이에요. 당연히 깨끗할 것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그 다음 3번. 안상은 세 새끼가 이 하즈데스. 이 형용사엔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이 하즈데스니까 안상은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당연히 좋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쓴다. 이 하즈데스.
그다음 마지막 4번을 볼까요? 4번 비행기. 한자가 좀 어렵죠. 비행기 히고기고요. 비행기는 6시에는 츠쿠하제 데스. 츠쿠라는 동사 여러분 아시나요? 츠쿠는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시 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명히 도착할 거예요. 당연히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쓰자고요. 츠쿠하제 데스예요. 결론 얘기하자면요. 명사는 no has를 쓰시면 되겠고요. 나형용사에는 na has, 이형용사와 동사는 기본형에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은 세 번째 문형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아까 여러분한테 그 실전해야 그 해석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말로 했을 때는 정말 해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있죠.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옛날 얘기 중에요. 신데렐라 얘기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12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집에 12시까지 돌아가질 않으면 신데렐라는 다시 재투성이가 되고요. 뭐 그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그 마법 할머니가 너는 집에 12시까지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봤을 때는 12시까지 와야 해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한국말은 까지라는 말로 되는데요. 일본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었던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거 여러분 세트로 외우신 거 있었죠. 그쵸? 까라, 마대요. 그때 마대라는 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조사를 니를 붙여요. 그래서 마대, 니로 쓸 수 있는 애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데렐라가 12시까지 집에 와야 되죠? 그 느낌은요. 마대, 니를 쓰셔야 돼요. 책에 보시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대라는 거는요. 그냥 정해진 시점까지 동작이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느낌은 3시까지 그냥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있죠. 마데니를 쓰시면은 정해진 그 시점까지는 행위를 끝내야 돼요. 그렇다면 신데렐라가 12시까지 집에 오는 것은 한국말은 까지지만 일본어는 뭐를 써야 된다? 그쵸. 마데니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왠지 마데니를 쓰시면 한국말 느낌을 봤을 때는 뭐뭐까지 뭐뭐를 해야 합니다. 뭐뭐까지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느낌, 의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느낌이었을 때는 마데니를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언제까지 이런 느낌. 그럼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1번 보세요. 6시까지 야구를 렌슈시마스 그랬어요. 야큐. 그럼 6시까지 연습을 그냥 하는 거예요. 6시까지. 6시까지 팍 끝난 느낌이 아니고 그냥 6시까지. 2번 방을 가타츠케르는 정리하다는 거예요. 방을 정리할 때까지 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그래요. 방 청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무튼 청소가 끝날 때 그냥 까지. 마대요. 그다음 3번 레포트는요. 금요일까지 여기 보시면 있죠. 레포트는 금요일 마데니로 돼 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줄까요? 약간 강요의 느낌, 뭔가 의무의 느낌을 집어넣어서 레포트 금요일까지는 꼭 내주세요. 반드시 내주세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느낌을 드는 것은 마데니를 쓴다는 거죠.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조금 틀릴 수 있죠. 다음 4번 엄마가 가에르 마데니를 썼어요. 그럼 약간 느낌이 강요와 뭔가 의무의 느낌이 들어야 되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느낌으로 유거항어 츠쿠라나케레바 나리마생 이 문형이 잘 어울리네요. 왜냐면 뒤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라는 게 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뭘 해야 된다는 의무는 어떤 기한이 있겠죠. 뭔가 어떤 정해진 뭔가 시점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반드시 그 저녁 밥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느낌일 때는 마데니를 써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점에서 그거를 반드시 끝내.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그쵸? 마데니를 쓰고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계속된 느낌 들 때는 그냥 마데를 써주자라는 느낌이죠. right? 오케이. 3번도 이 정도 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라는 말을요. 밖에라는 말로 쓰시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명사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이 반에는 다 여잔데, 남자밖에, 여자밖에 없네? 여자밖에 없네? 남자밖에 없네? 나 뭐 좀 살려고 했는데 돈이 10원밖에 없네? 나 뭐 좀 살려고 했더니 돈이 100원밖에 없네? 나 좀 남자들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여자들밖에 없네? 뭐 이런 느낌일 때요. 뭐뭐 밖에. 빵 먹으려고 했는데 밥밖에 없네, 우리 집에. 뭐 이런 느낌일 때, 뭐뭐 밖에라는 느낌을 시가를 써주셨고요. 그 명사에 바로 넣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그 뒤에다 나이를 붙이시면요. 그대로 한국말로 똑같이 먹히죠. 뭐뭐 밖에 없다. 그렇죠?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하신 거라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시카나이를 쓰면 되겠죠.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가 되면은요, 그냥 바로 시카나이를 쓰시고요. 동사도 그냥 기본형에 넣어주시면 돼요. 1번 보세요. 喧까는 싸움. 막가리 하세요. 만. 어떤 행위를 집중적으로 할 때. 내 동생은요, 밥을 먹으면은요, 딴 건 안 먹어요. 근데요, 햄만 먹어요. 햄은 하무라고 하죠. 그러면 하무 막가리가 되는 거야. 그럼 뜻은 싸움만 하는 거예요. 딴 건 안 해요. 싸움만 시데이르노데 하고 있어서요. 뭐 리콘시카나이. 오늘 예문 좀 무서운 예문인데요. 좀 센데요. 뭐 리콘시카나이. 뭐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나 봐요. 이 사람들은 이혼밖에 없다. 제 생각에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이들한테 있어서는 이혼밖에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러면 리콘시카나이. 됐죠? 자, 2번 갑니다. 이소가시 바쁘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휴지츠 슈킹. 이거 뭐야? 휴일에도 출근하는 거죠. 휴일에도 출근하는 수밖에 없다. 하다 동사 바로 들어가니까 그쵸? 스루 시가 아리마세.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회사 계속 다니려면. 그 다음 3번. 가사. 이게 우산입니다. 우산을 못때 고나갔다. 그러면 가지고 오다부터 보시면요. 못때 구루가 되죠. 가져오지 않으면 못때 고나이. 과거가 됐죠. 고나갔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서요. 누레때. 젖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젖어가지고 그냥 젖은 상태로 이구 시가리마생. 갈 수밖에 없네요. 뭐 우산을 사지 않는 이상은 누구한테 빌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를 맞고 그냥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딴 선택권이 없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 4번. 이 다이가쿠니 하이리타이노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뭐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공부 이외에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리고 나쁜 방법들도 있지만 또 언젠가 그런 것들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다. 벤교 스루 시가 아리마생. 여러분의 경우를 하나 예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 책을 시작하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다는 간바루.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간바루 시가 아리마생. 센스는 여러분을 뭐 잘 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죠? 열심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다는 오시에르니까. 그렇죠? 오시에르 시가 아리마생. 아이, 이렇게 해서 오늘 문형도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문형 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단어도 꼭 정리하시고 원어민 선생님 음성도 들어보셔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